안녕하세요. 대전 태평 5구역 재건축구역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화이트 공인중개사 대표 이승희입니다. 우선 태평 5구역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둔산권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검증된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월에 입주할 탐방 2구역 대림 이편한 세상 재건축 현장이죠. 지상 22층 규모, 총 776세대. 원래 이 부지는 탐방 주공 아파트 15평짜리가 있던 부지예요. 그래서 조합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540세대가 조합원이고요. 일반 분양은 231세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둔산의 생활 프리미엄은 계속 누리고 싶고 둔산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헌 아파트는 살기 싫고 그래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둔산 거주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분양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평균 27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그 아파트 일반 청약에 실패한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많이 올려놓은 그런 부지입니다. 2018년 1월에 일반 분양 바로 직전이에요. 1월 20일 날 제가 찍은 사진이니까 인근 부동산에 붙은 매물 광고를 한번 볼게요. 일반 분양권이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일반 분양은 아직 안 했으니까. 일반 분양은 1월 26일에 시작했고 2월 7, 8일 날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맨 앞에 거를 한번 볼게요. 72A형 101동 로얄층 매매 주공이 1억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얘기죠. 탐방주공 1억 9,500인데 이주비가 7,700이고 추가 부담금이 1억 7,300이랍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5,300만 원만 있으면 72A 28평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죠. 주공 1억 9,500 플러스 1억 7,300 이렇게 더하니까 3억 6,800이에요. 그래 매매가는 빨간 걸로 써놨죠. 3억 6,800만 원이 매매가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추가 부담금 1억 7,300만 원 나중에 줘도 되니까 1억 9,5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투자가 1억 5,300이에요. 1억 9,500에서 1억 5,300만 주면 얼마인가요? 이게 설마 마이너스 프리미엄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자, 그러면 만약에 1억 5,300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주면 매도인은 최종적으로 프리미엄을 얼마나 챙기게 되는 걸까요? 1억 5,300만 원에다가 이주비로 들어간 7,700만 원 있죠. 그럼 나중에 매수인한테 갚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수인은 2억 3천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1억 5,300 플러스 7,700. 예. 2억 3천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 원래 주공가를 빼면 3,500만 원이 프리미엄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싸지요. 3,500만 원이면.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런 설명을 들은 매수자는 덜컥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매수를 했더라도 지금은 올랐으니까 억울할 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좀 찝찝합니다. 프리미엄이 3,500만 원만 될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머리에 쥐나더라도 알 건 알아야지요. 자, 이주비가 7,700만 원이죠. 이주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면 낡은데 종전 아파트 그 아파트 가격의 60%만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7,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역산으로 계산해 보면 원래 내 종전 아파트 주택 가격이 나오겠죠. 얼마일까요? 좀 계산하기 힘들면 집에 초등학교 자제분이 계시면 계산 좀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자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했어요. 제가 직접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주택 가격이 1억 2,833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60%인 7,700만 원을 이주비로 대출이 된 거예요. 그럼 원래 주택가액인 이 부동산에서 제시한 주택가액이 1억 9,500이잖아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조합에서 감정을 한 감정가가 1억 2,833만 원이니까 빼면 6,700만 원이죠. 요게 프리미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3,500만 원 플러스 6,700만 원이면 1억 200이에요. 요 당시에 2018년 1월 달 일반 분양하기 바로 직전에 조합원 프리미엄이 1억이었답니다. 1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 가격을 주고 샀어도 억울하진 않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을까요? 부동산에서 좀 쉽게 28평 프리미엄 1억 이렇게 써놓으면 좋잖아요. 알아보기 쉽고. 근데 그렇게 써놓으면 부동산 문 안 열고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얼마를 내라는 소리야? 프리미엄은 얼마야? 이게 궁금한 사람들은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러면 계산을 해줍니다. 프리미엄이 3,500만 원으로 계산이 되면 엄마 싸다 하고 얼른 계약을 하겠죠.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고도의 상술이에요. 부동산들에게서 하는. 자, 근데 이제 입주가 코앞이죠. 5월달이니까. 도대체 얼마인가? 요거는 뭐 호객노노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호객노노에서 캡처한 건데 28평 6억 2천 후덜덜하죠. 뭐해서 1년에 3, 4억을 벌 수 있을까요? 참 한번 보죠. 28평은 3억 3천에 일반 분양이 됐어요. 지금은 6억에서 6억 2천 3억이 올랐죠. 그 다음에 33평짜리는 3억 9,600에 분양받았어요. 4억이 좀 못 미치죠. 근데 지금 8억 4천 4억이 올랐어요. 이만큼 수익 나는 사업이 불법 사업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빅뱅의 승리처럼 룸사롱을 하든가 아니면 뭐 마약 장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이런 수익률을 날 수 있지. 안 그러면 일반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로 2년 만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것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는 통용됩니다. 네. 그거 아니면 부동산 투자 못한다는 부동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떼고는 부동산 투자를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핫한 동네. 대전에서 지금 제일 핫한 동네죠. 용문 1, 2, 3 구역입니다. 네. 지금 프리미엄이 현재 한 4억 정도 돼요. 4억 정도. 이렇게 프리미엄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 단지를 매수를 할 때 네 가지 조건을 주로 봅니다.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편의시설. 이 용문 1, 2, 3 구역은 포스코 건설하고 계룡 리슈빌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지은 건데 사실은 계룡 리슈빌은 이름만 얹어놓고 건축은 모든 시공은 포스코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용문동 포스코 리슈빌은 용문역까지 7분 거리. 그리고 초등학교는 단지 내에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둔산권으로 가게 되죠. 이게 호재가 되는 겁니다. 멀어도. 왜냐면 가장 가까운 중학교가 문정 중학교가 있죠. 문정 중학교는 대전에서 학업성 지도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데입니다. 문정 중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자사고나 특목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둔산이 가지고 있는 학세권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천변 산책로 있죠. 천변 조망권 있죠. 학세권도 숲세권도 양호하죠. 그 다음에 주변에 병원, 백화점, 편의시설, 관공서 무지하게 편의시설이 양호한 걸로 보죠. 지금 현재는 크로바만큼이나 최고의 입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나 일반 분양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일반 분양이 올해 초 2020년 초에 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가 가을쯤으로 연기가 됐어요. 왜 연기가 됐냐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관리처분 계획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는 900만 원대 후반, 일반 분양가는 1,200만 원 정도로 관리처분 계획을 내서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탐방동 대림 이편한 세상이 1,400만 원 후반대로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가를 높이려고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일반 분양가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조합원 분양가도 덩달아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건설회사는 뭐 건축비 상승, 뭐 인건비 상승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분양가하고 건축비를 올릴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근데 이 단지는 문제가 하나 존재해요. 예. 사업 시행 인가를 2017년 12월 29일에 받았고 관리처분 인가는 2018년 12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작년 말이죠. 근데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관리처분 인가를 2017년 말까지 받지 않은 재건축 세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단지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서울 강남에서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세대당 1억 5천, 많게는 4억까지 부과가 된다고 그래서 헌법 소원까지 냈었죠. 근데 이거 기각됐어요. 우연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일단은 부과되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합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재건축 초과 이익금을 줄여보겠다 하는데 이건 누구도 믿지 못하죠. 그게 좀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예. 자, 한번 볼까요? 매매가가 2020년 2월에 67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부진해 있는 조합원 건데 이 정도면 저라도 사겠죠. 싸다, 괜찮다. 근데 이게 진짜 실제 거래 가격일까요?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조합원 물건이 나오지를 않아요. 한번 더 볼까요? 자, 요게 2020년 2월에 거래된 실거래가입니다. 44평짜리가 6억 6,78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토지 면적당 단가가 평당 1,49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아마 실거래가일 겁니다. 예. 지금 보통 프리미엄이 한 4억 정도 형성이 돼 있고 4억짜리도 나오면 이틀을 안 가요. 예. 바로 계약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너무 프리미엄 많이 올라서 이제는 투자 수익의 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봅시다. 다음 구역은 용두 1, 2구역이에요. 이건 두 단지로 떨어져 있는데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네. 용두 1구역은 코오롱, 그 다음에 용두 2구역은 동서 IS로 시공사가 정해졌죠.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 중입니다. 여기는 호재가 둔산이 가깝다. 용두 1, 2, 3구역하고 천변을 마주보고 있어서 같은 둔산 생활권이다. 이렇게 해서
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구고요. 이 구역의 가장 큰 호재는 용두역의 신설입니다. 자, 요게 대전시 도시철도 계획도인데 이게 경부선 충청권 철도 1단계에서 광역철도라고 그래요. 광역철도가 1호선과 만나는 지점에 용두 환승역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파트를 살 때 아까 네 가지 있었잖아요. 네 가지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편의시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가장 가격 결정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역세권입니다. 이건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재를 보고 지금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의 악재가 있어요. 철도가 용두 2구역 바로 맞은편에 지나가죠. 아래쪽에 지나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근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용두 1, 2, 3구역보다. 용두 1, 2, 3구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개발이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이 지역 거래 가격이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2018년도까지만 해도 잠잠했었는데 2019년도서부터 이제 둔산 이편한 세상 용문 1, 2, 3구역을 따라잡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2019년 11월 달에 55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평당. 그리고 2020년 1월 달이죠. 올해 초 800만 원까지 거래가 됐어요. 이게 2억 7천 요거는 이제 투자가가 초기 진입가가 작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요. 근데 4억이 넘어가면 아직도 한 600만 원대 요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도마변동 구역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도마변동 구역이고 여기가 도마 1구역. 도마 1구역은 관리처분 계획이 아마 올 상반기에 인가가 될 것이고 하반기서부터 이주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는 시공사가 금성백조예요. 지방업체죠. 그래서 네임밸류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를 바꿔야 되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결정된 시공사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 시공사에서 설계비다 뭐 건축 각종 심의다 해가지고 쏟아부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시공사를 바꾸고 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힘들지 싶어요. 자, 여기는 도마 3구역입니다. 도마 3구역은 변동 초등학교를 끼고 있죠. 그래서 학세권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도마 3구역이 지금 조합 설립은 돼 있고 지금 건축 심의 중인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건설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GS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포스코건설하고 이렇게 세 개가 컨소시엄을 해서 미라클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공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각각 개개 하나하나씩 해도 다 1등의 뭐 대형 건설사인데 셋이 컨소를 해서 짓게 되니까 시공사에 대한 믿음이 가겠죠. 이렇게 대형 건설사에서 러브콜을 많이 보내는 그런 부지는 사업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들어가는 그런 편입니다. 네. 자, 조감도 한번 볼까요? 유등천에 조망권이 있죠.
설계는 아주 멋집니다. 근데 이대로 시공이 될지는 아직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가 돼봐야 알겠습니다. 네. 자, 가격을 한번 알아봅시다. 네, 2019년 10월에는 500만 원대에 거래가 됐어요. 2019년 10월 작년 말 경우. 근데 1월 달에 700만 원이에요. 평당. 자, 앞으로도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단지죠. 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평 5구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 5구역 여기죠. 예, 요 지역입니다. 네. 자, 태평 5구역은 지금 건축 심의 중이고요. 작년 12월 9일 날 롯데, 대우, 금성백조 세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퍼펙트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시공에 참여하게 됐고 결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4,800억 규모, 지상 38층 18개 동 2,408세대로 설계가 되었어요. 예, 요게 보면 설계 특징은 단지 내에 중앙공원이 있어요. 중앙공원에 수영장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아주 쾌적하게 동간 간격이 멀찍이 떨어지도록 설계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최고층, 그러니까 맨 위에 거기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스카이로드가 있어요.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등천 조망을 보면서 이제 상가가 들어서고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이렇게 설계가 됐죠. 요거는 아마 이대로 건축이 된다면 대전의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아마 두바이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요대로 시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측하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서 시공사로 선정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태평 5구역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있습니다. 자, 태평 5구역은 용문 1, 2, 3구역하고 맞먹는 대단지예요. 2,400세대가 설계가 돼 있는데 전에는 이 부지 내에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간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는 부지에 한 개 동 정도 더 올라가니까 한 3,0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매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용두역, 용두 환승역하고 바로 코앞에 있죠. 그 다음에 유평초등학교가 바로 단지 앞에 있습니다. 태평중학교도 바로 옆에 있어요. 학세권이 참 좋죠. 고등학교만 둔산권으로 배정이 되거나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쪽으로 10분만 가면 코스트코, 그리고 옆에 재래시장 있죠. 태평 재래시장, 그다음에 세이백화점, 편의시설이 아주 양호해요. 그리고 북쪽으로 10분 정도 가면 롯데백화점, 그리고 연이어서 둔산생활권하고 연계가 되죠. 아주 장점입니다. 네. 아주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부동산 거래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지 내에 한밭하이츠라고 있어요. 22평인데 지금 3억. 2018년도까지만 해도 1억이었어요. 그게 2019, 2020년 2년 만에 3억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도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지나갔네요. 진달래 아파트라고 빌라가 하나 있는데 이게 3,300만 원. 볼게요. 진달래 빌라가 2019년 11월 27일 날 경매가 떴어요. 감정가가 3,300만 원입니다.
근데 낙찰가가 7,710만 원이에요. 233%. 그리고 입찰자가 9명이나 됐어요. 이렇게 가격이 높은 이유는 이 지역이 분명히 개발이 될 것이고,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적은 조그만한 매물은 바로 매수자가 붙는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 7,700만 원의 낙찰이 받은 게 올해 초에, 그러니까 3개월도 지나지 않아 3개월 정도 후에 3, 4개월 후에 2억에 팔렸습니다. 네. 어마무시하죠. 예. 자, 현재 태평 5구역은 조합원 매물 중에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작은 매물은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볼게요. 2019년 8월 작년에 500만 원대에 거래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2020년 2월에 750만 원 정도 되죠. 750만 원. 그리고 800만 원대에 거래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2020년 1월인데 750만 원대죠. 자, 요게 1월에 790만 원, 거의 800만 원에 거래가 돼 있어요. 예. 계속 꾸준히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는 시간이 곧 돈이고 기회예요. 예.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결정을 해야 그 이익이 내 것이 됩니다. 네. 자, 투자는 타이밍이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네. 자, 여러분이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화이트 부동산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